안녕하세요. 울프스 커멘트의 울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울프스 커멘트는 장기 투자를 생각한다면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도 꼭 같이 고려해서 포트에 넣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이 이유가 최근에 이제 맥쿼리 인프라 주주라면 투자 설명서를 받았을 텐데요. 맥쿼리가 고배당을 주는 되게 유명한 주식으로 다들 알고 있지만 맥쿼리만 몰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주주분들이 이제 투자 설명서를 읽다 보면 자금 사용 계획이 다음같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동부선 도시철도에 투자를 할 거고 부산항 신항 제2배우도로에 차입금을 상환을 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그 신주 발행가액은 17,000원 정도 되고요. 투자 설명서 받았을 때 이렇게 받았을 것입니다. 신주 상장일은 내년 1월 4일 날 될 거고요. 운용력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거 넘어가고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이 나면 이자와 원금, 배당금이 들어오면 분배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죠.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바로 넘어갈게요. 동부선 도시철도의 사업 개요를 설명을 하고, 이 동부선 도시철도는 왕십리를 시작으로 해서 노원 상계까지 이어지는 철도입니다. 과거에 이제 맥쿼리가 9호선에 투자를 했었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후순위 대출이 중요한 겁니다. 맥쿼리는 이제 후순위 대출로 고금리로 이자 수익을 받거든요. 그래서 건설 기간 동안에는 고정금리 9%, 운영 기간 동안에는 고정금리 14%, 대출 기간은 34.5년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임승차 수요에 의한 손실을 실시 협약에 따라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보전해준다는 알찬 내용도 있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부산신항 제2배우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도만 보면 잘 모르겠어요. 실제 지도를 보면 요런 빨간 선에 도로 건설에 투자를 했다는 거고요. 수순위 대출금 맥쿼리가 81%를 차지하고 있는데 연금리가 고정금리 10%, 대출 기간은 26년. 이거를 국토교통부가 갚아야 합니다. 네. 이 내용은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가 마련했으니까 주주님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이고요. 옛날에는 또 MRG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무관청에서 손실이 나면 수익성 어떤 일정한 수익 구간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의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이게 조금 더 넘으면 환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제 경쟁 교통 시설에 관련된 위험 리스크가 있죠. 옛날에 슈카님 방송에 보면 다른 방송인가 나왔을 텐데 인천대교 말고도 다른 도로를 하나 더 만들겠다, 다리를 하나 더 만들겠다라고 해서 수입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마라, 분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쿼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투자 사업명들이 나와 있는데 10년 언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향후에 먹거리가 꾸준하게 있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투자하는 투자 자산의 구성이 중요한 건데, 대출채권, 기타 이 두 개 보시면 알겠지만 대출채권은 대부분이 후순위 대출이에요. 고금리. 네. 돈 빌려주고 고리장사하는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운용을 되게 열심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분배금도 이렇게 주죠. 상반기는 360원 이미 받았고요. 올해는 토탈에서 720원에서 800원 사이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단기 순이익, 주당 순이익을 보면 3분기만 해도 607원이 됐어요.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괜찮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좀 분배금을 720원에서 800원 사이에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긴 해요. 뭐 투자 등급 4등급은 얘네들의 자의적인 판단이고 뭐 독점된 지를 유지하고 있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맥코리만의 그런 자신감이 보이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 중에 있어요. 아마 코로나로 인하여 통행료 수입이 줄어들어서 배당이 이번 연도에 줄지 않겠냐라는 심리가 조금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맥코리 배당을 받으려고 맥코리에 몰빵을 하게 되면 좀 배당을 받아도 손실인 경우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것보다 섹터 ETF를 같이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거의 연초에는 맥콜 인프라가 비중이 제일 높았어요. 16%. 그런데 이제 롯데리츠가 그 자리를 먼저 올라왔죠. 1등이 롯데리츠, 맥콜 인프라, 알파리츠, 맵스리얼티, 이리치 코크랩으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주가를 보면 저점 코로나 이후로 저점을 찍고 쭉 지금씩 조금씩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물론 분배금 퍼센트로 보면 맥콜 인프라가 주당 6.42% 주당 분배금을 주고 있고, 타이거 인프라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같은 경우에는 4.9%의 주당 분배금을 주고 있어요. 분배금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고점 대비 6월 달을 기준으로 제가 잡을게요. 6월 2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봤다면 마이너스 9.21%의 하락이 있었고, 반면에 인프라 고배당 같은 경우에는 5.72%의 상승이 있었죠. 그러면 몰빵을 맥코리를 했다면 배당금을 1,500만 원이 있다, 내 돈이. 그러면 이제 1,500만 원을 맥코리에 몰빵을 했으면 96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몰빵한 자산이 마이너스 9.21%가 손실이 나면 마이너스 138만 정도가 손실이 나죠. 그러면 이제 배당금 받고 손실도 반영이 되면 총 자산은 약 1,458만 원이 남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인프라 고배당 ETF에 투자를 했다면 74만 원 정도의 배당금, 그러니까 분배금을 받고 주가가 올랐으니까 전체 자산은 1,500만 원에서 85만 8천 원 정도 이익이 되죠. 총 분배금과 상승분까지 합하면 1,660여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한쪽은 손실이고 한쪽은 이익이죠. 이건 단순하게 계산을 한 거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맥코리에 750만 원을 넣고 750만 원을 인프라 고배당에 넣었다면 1,500만 원에서 플러스 59만 원 이렇게 이득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몰빵을 하지 말고 조금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고배당 포트를 보유하고 있는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도 같이 가져가는 것을 추천하는 영상을 제가 오늘 찍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셔서 꼭 성공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